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경비원이 지하철역 벤치에서 잠들어 있는 70대 노인을 깨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런데 이 할아버지, 1년 전만 해도 20억의 자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살며 매월 임대료로만 300만 원씩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년 전 이맹수 씨 72세의 하루, 오전 9시, 강남 아파트 34평에서 여유롭게 기상, 오전 10시, 아내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모닝커피, 오후 2시, 은행에서 임대료 300만 원 입금 확인, 저녁 7시, 고급 한정식집에서 지인들과 식사. 현재 이맹수 씨의 하루, 새벽 5시, 지하철역 벤치에서 깨어남, 오전 8시, 무료급식소에서 아침 식사, 오후 1시, 고시원에서 잠시 휴식 1일 숙박, 저녁 6시, 또 다른 무료급식소에서 저녁 식사, 밤 10시, 다시 지하철역 벤치로.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내 김영희 씨 69세도 함께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보, 추워요. 조금만 참아요. 내일 고시원 하루 더 잡아볼게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한겨울 지하철역에서 떨고 있는 모습. 주변 사람들은 그냥 노숙자 부부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1년 전만 해도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명품백도 사주던 부유한 부모님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자녀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작년 3월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좋은 투자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최소 200% 수익 보장이에요. 전화를 건 사람은 둘째 아들 이철수 씨 45세. 아버지 돈으로 코인 투자 좀 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대박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맹수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코인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아버지, 저 믿으시죠? 제가 알아봤는데 확실한 정보예요. 1억만 투자해보세요. 평생 신중했던 이맹수 씨가 아들의 말을 믿고 결정을 내린 순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런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충격적인 사연들과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경고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 같은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특히 노후 자산관리나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될 거예요. 댓글로도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하나요? 이런 질문들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맹수 씨 부부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맹수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30년간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넣었어요. 영희야, 우리 노후에는 걱정 없이 살아야지. 아내 영희 씨도 20년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가게를 알뜰하게 꾸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절약 정신은 대단했어요.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옷은 세일할 때만 구매, 자동차는 10년 넘게 타기, 해외여행은 꿈도 안 꿈. 40년간 이렇게 모은 돈이 총 8억 원, 그리고 퇴직금 3억 원, 강남 아파트 9억 원까지 합쳐서 총 20억 원의 자산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겠다. 2023년 이맹수 씨는 65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아파트 월세로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고 예금 이자로도 월 1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내 집에서 살면서 월 4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 여보, 이제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부부의 새로운 일상. 주 3회 등산, 월 2회 문화센터 강해, 분기별 국내 여행, 자녀들에게 용돈 지원. 특히 자녀들에게는 정말 후했어요. 첫째 딸 매달 50만 원 용돈, 둘째 아들 매달 30만 원 급할 때 추가 지원, 셋째 아들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우리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자식들한테 써주는 게 당연하지. 그러던 2024년 3월, 둘째 아들 철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이 안 되어서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3개월 안에 꼭 갚을게요. 이맹수 씨는 고민 없이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돈 갚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 확실한 투자처를 알려드릴게요. 투자처? 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데 제 지인이 이걸로 10억을 벌었어요. 아버지도 해보시면 5천만 원은 금세 10억으로 불릴 수 있어요. 이때부터 이맹수 씨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철수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 1년간 300% 상승 뉴스 기사, 노후 자산 코인으로 불리기 유튜브 영상, 지인들의 성공 사례 진위 불명. 아버지, 1억만 투자해보세요. 1년 후에는 최소 3억이 될 거예요. 이맹수 씨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영희야, 철수가 그러는데 한번 해볼까? 여보, 우리가 뭘 아나?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도 아들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1억 정도는 잃어도 괜찮지 않아? 결국 2024년 4월 1억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정말 신기했어요. 1억이 1억 3천만 원이 되었거든요. 여보, 봐. 벌써 3천만 원이나 벌었어. 정말이야? 철수가 맞았네. 첫 달의 성공이 독이 되었습니다. 철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제 말이 맞죠? 이번에는 더 좋은 정보가 있어요. 뭔데?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인데 비트코인보다 더 오를 거래요. 지금 3억 더 투자하시면 1년 후에는 15억이 될 거예요. 이맹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3억은 너무 큰 돈인데. 아버지,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늦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1억도 큰 돈인데 3억까지. 하지만 첫 달의 성공 경험이 이맹수 씨의 판단을 흐렸어요. 영희야, 우리 나이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한 번만 더 해보자. 결국 5월에 3억 원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6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10%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1억 3천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은 9천만 원으로 떨어졌고 3억으로 산 이더리움은 2억 5천만 원이 되었어요. 철수야,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아버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곧 다시 오를 거예요. 지금 팔면 안 돼요. 철수는 계속 기다리라 고만했습니다. 7월이 되자 손실은 더 커졌어요. 비트코인 9천만 원, 7천만 원, 이더리움 2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총 4억 투자한 돈이 2억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1억 5천만 원의 손실.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팔아요. 하지만 철수가 또 다른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바닥이에요. 여기서 더 사시면 평균 단가가 내려가서 나중에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더 사라고? 벌써 1억 5천만 원 잃었는데? 그래서 더욱 지금 사야 해요. 물타기라고 하는 건데 투자의 기본이에요. 철수는 물타기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샀는데 50원으로 떨어지면 50원에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75원이 되잖아요. 이제 60원만 되어도 손해 안 보는 거죠.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더군다나 철수가 가져온 뉴스들은 희망적이었어요. 하반기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 예정, 정부 규제 완화로 상승 모멘텀 기대. 8월, 이맹수 씨는 남은 예금 5억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여보, 제발, 영희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 평생 걱정 없어. 9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각국의 규제 강화, 연일 2030%씩 폭락이 이어졌어요. 이맹수 씨의 투자 현황, 1차 투자 1억 원 현재 가치 2천만 원, 2차 투자 3억 원 현재 가치 8천만 원, 3차 투자 5억 원 현재 가치 1억 2천만 원, 총 9억 투자한 돈이 2억 2천만 원이 되었어요. 6억 8천만 원의 손실. 이맹수 씨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철수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전화를 걸어도 철수는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간신히 연락이 닿았는데, 아버지, 저도 다 잃었어요. 제 돈도 다 날아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10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 한 거예요. 여보, 전세금 3억을 돌려줘야 해.
하지만 예금은 모두 코인에 투자한 상태. 남은 건 코인 2억 2천만 원과 아파트뿐이었어요. 코인을 팔아야겠어. 하지만 철수가 또 말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팔면 진짜 끝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맹수 씨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거예요. 9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3억을 빌리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 이자 150만 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 수입은 없어지고 이자는 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코인이 오르면 다 해결된다는 희망을 놓지 못했어요. 11월 코인 시장에 잠깐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2억 2천만 원이 2억 8천만 원이 되었어요. 철수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봐요.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뭐가 마지막 기회야? 아파트를 팔아서 더 투자하세요.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아파트를 팔라는 소리였습니다. 아내가 펄쩍 뛰었어요. 여보, 미쳤어. 집까지 팔라고? 영희야, 지금 오르고 있잖아. 아파트 팔아서 6억을 더 투자하면 15억으로 불릴 수 있어.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하지만 이미 도박 중독과 같은 상태가 된 이맹수 씨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12월 강남 아파트를 9억에 매각했습니다. 대출 3억을 갚고 남은 6억, 그리고 코인으로 있던 2억 8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8억 8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성공하면 20억을 만들 수 있어. 2025년 1월 암호화폐 시장에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주요 거래소들의 연쇄 파산, 정부의 전면 규제, 하루 만에 50%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8억 8천만 원이 4억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2월에는 3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3월에는 1억 5천만 원, 4월에는 8천만 원, 5월 마침내 코인의 가치가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20억이었던 자산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이맹수 씨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영희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수입도 없는 상태. 그동안 월세 300만 원으로 살던 부부에게는 임대보증금 500만 원도 큰 돈이었어요. 6월 부부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만 원씩 내면서 버텼지만 한 달에 60만 원도 부담이었어요. 가지고 있던 마지막 돈 8천만 원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봤더니 3년 정도였어요. 3년 후에는 정말 어떻게 하지? 하지만 예상보다 돈이 빨리 떨어졌습니다. 고시원비 월 60만 원, 식비 월 40만 원, 병원비 월 20만 원 당뇨, 고혈압 약가, 기타 생활비 월 30만 원, 월 150만 원씩 나가다 보니 8천만 원은 4개월 만에 바닥났어요. 10월부터는 진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서 잘까? 지하철역에서 자야겠어. 70대 부부가 지하철역 벤치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첫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야. 당분간 네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아빠가 돈 다 날렸다는 거 들었어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수진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빠가 철수 오빠 말만 듣고 그런 일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말렸는데 첫째 딸마저 냉정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나마 잘못을 저지른 둘째 철수는 아버지, 저도 다 잃었다고 했잖아요. 저도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책임지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자녀 3명 모두에게 외면받게 되었어요. 현재 이맹수 씨 부부의 하루 일과입니다. 새벽 5시 지하철역에서 기상, 경비원이 오기 전에 자리 정리, 지하철 화장실에서 세면, 오전 8시 무료급식소에서 아침 식사, 줄 서서 30분 대기, 감사합니다. 인사하며 식사, 오전 10시 도서관에서 시간 보내기, 따뜻한 곳에서 잠시 휴식, 신문이나 책 읽기, 오후 1시 1일 고시원, 체크인 돈이 있을 때만 하루 2만 원으로 잠시 휴식, 샤워와 빨래, 오후 6시 저녁 무료급식, 또 다른 급식소에서 저녁 식사, 밤 10시 지하철역으로 이동, 사람들 시선 피해 구석진 곳 찾기, 주의와 배고픔 견디며 잠들기, 이런 생활이 벌써 8개월째입니다. 어느 날 밤,
지하철역에서 부부가 나눈 대화입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 그래도 철수가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보,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해. 누구 탓해봐야 소용없어. 이맹수 씨의 후회. 왜 내가 그때 아들 말을 들었을까? 왜 1억으로 그만두지 않았을까? 왜 아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집까지 팔았을까? 영희 씨의 한탄. 40년 동안 모은 돈이 1년 만에 다 사라지다니. 이 나이에 이런 생활을 하게 될 줄 몰랐어. 자식들이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 몰랐어.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맹수 씨 부부의 비극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노후 자금으로 고위험 투자는 절대 금물. 노후 자금은 원금 보장이 우선이어야 해요. 하면 안 되는 투자들, 암호화폐, 코인, 개별 주식, 특히 빚을 내서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 누군가의 확실한 정보에 의한 투자, 안전한 자산 운용 방법들, 정기예금, 적금, 국채, 회사채 우량 등급, 연금 저축, 부동산 거주 목적, 특히 65세 이후에는 모든 자산의 70% 이상을 안전자산에 넣어두셔야 해요.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이에요. 두 번째 교훈, 가족이라고 해서 투자 조언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이맹수 씨의 가장 큰 실수는 아들의 말을 무조건 믿은 것이에요. 위험한 신호들, 확실한 정보가 있다. 나만 알려주는 거다. 100% 수익 보장.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다른 사람은 이걸로 대박 났다. 올바른 대응 방법. 가족의 투자 제안도 신중하게 검토. 전문가 은행, 증권회사와 상담 후 결정.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투자 책임은 본인이.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요. 특히 부모의 노후 자금을 자녀가 위험한 투자에 권유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 번째 교훈, 물타기는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맹수 씨는 물타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졌어요. 물타기의 위험성. 처음 1억 손실, 물타기로 6억 8천만 원 손실. 평균 단가를 낮춘다는 논리의 함정. 계속 떨어지면 손실만 더 커짐. 올바른 손절 방법. 미리 손절선을 정해두기. 이에 20% 손실 시 매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대로 실행.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 버리기. 특히 노년층은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부족해요.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지만 70세에 돈을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교훈, 거주하는 집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맹수 씨의 결정적 실수는 아파트를 팔아서 투자한 것이에요. 집의 중요성, 노후 생활의 최후 보루,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경제적 안정, 자존감과 사회적 소속감 제공,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 집을 팔아서 투자하기, 집을 담보로 큰 대출받아 투자하기, 집값이 오를 거야 라며 집까지 투기 대상으로 보기. 노후에는 집 한 채만 있어도 큰 자산이에요.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월 10만 200만 원의 가치가 있거든요. 이맹수 씨 부부도 집만 있었다면 지금처럼 노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비극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점. 자산 배분 원칙 지키기. 60세 이후 안전자산 60%, 위험자산 40%, 70세 이후 안전자산 80%, 위험자산 20%. 절대 모든 돈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말기. 2점. 투자 결정 과정 체계화. 큰 투자는 부부가 함께 결정,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 최소 일주일은 충분히 고민하기. 밤에 한 투자 결정은 아침에 재검토. 3점. 비상자금 확보. 생활비 6개월 1년치는 현금으로 보유. 의료비 비상자금 별도 준비. 절대 건드리지 않는 최후의 돈 확보. 4점. 가족과의 금전 관계 정리. 투자 조언은 전문가에게. 자녀에게 큰돈 빌려줄 때는 신중하게. 가족이라도 투자 책임은 개별적으로. 만약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정부 지원 제도들. 1점. 기초생활보장 신청. 생계급여 월 5,080만 원.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주거급여 월 1,030만 원. 2점. 긴급복지 지원. 일시적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3점. 노인복지 시설 이용. 경로당 무료급식.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재가노인 서비스.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복지콜센터 129번 전화. 온라인 복지로버 줘요.
NGO 단체들, 대안적 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교단체들의 구호활동,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지 마세요. 이런 제도들은 국민의 권리예요. 이맹수 씨 부부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이 많아요. 핵심 메시지. 노후 자금은 안전이 최우선, 가족의 투자 조언도 신중하게, 물타기는 파산의 지름길, 집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기,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기,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 지금 당장 자산 배분을 점검해 보세요. 위험한 투자에 빠져 있다면 용기 있게 손절하세요. 가족 간의 금전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맹수 씨 부부는 현재도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비극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은 시간과 건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70대의 시간은 너무 소중해요. 안전하고 평온한 노후가 가장 큰 성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모든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